풋풋한 새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 내리기. 자, 아무튼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코리안 리거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코리안 리거들 이번 시즌 전망에 대해서 프리토크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 쭉 나열을 해봤는데 구자철, 지동원, 권창훈,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지금 현재 그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지금 1부 리거들만 좀 뽑았고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솔직히 같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정말 약간 친형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뭐 안 좋은 소리가 있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하고. 주제 들어오기 전에 노지 씨가 그랬어요. 자기는 이 주제만큼은 형으로서 딱딱 바른 소리 해줄 거라고. 잘 알아듣도록. 재미로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구나 이청 선수 뭐 그렇구나 뭐 권창훈이 그래. 그리고 노우진 씨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차 위원님이나 뭐 장지현 해설위원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요, 요즘 제 한마디 파급력이 얼마나 세다고요? 파급력이 세요? 네. 그것도 못 들어봤는데.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또 기사화되고. 파급력은 세다. 욕이 엄청 달리더라고. 그래, 네이버 친구들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유튜브 친구들은 그래도 좀 순화를 시키시는데. 그 조만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이버 친구들과 함께 이 생방을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계속 당황할 것 같은데. 못 본 척 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얼굴 계속 빨개진 채로 하는 거지. 자, 일단 처음으로 나열한 순서대로 가봅시다. 구자철 선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구자철 선수가 지난 3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쳐나고 이날 이제 A매치 이후에 했던 경기인데 진짜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모두 명단에도 없었어요. 지동원 선수는 최근에 뭐 부상도 있었지만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구자철 선수는 A매치 여파 이후로 발뒤꿈치에 부상이 있어서 안 들어오긴 했는데 하필 이날따라 아우크스부르크답지 않게 3대0에 완승을 했어요.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자철 선수가 보통 4-2-3-1을 아우크스부르크가 쓰는데 그 이 자리에 쓰거든요. 근데 이날 이 세미 캐디라하고 형제인 라니 캐디라가 대신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생각보다 잘했고 이 팀에는 이제 다니엘 바이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구자철 선수가 약간 공격적인 롤을 맡는 선수고 바이어가 좀 뒤로 가는데 구자철 선수가 빠지면서 바이어가 앞으로 가고 캐디라가 뒤로 왔는데 너무 공격이 이날따라 왜 잘 됐는지 참 의문인데 그 조합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즌 반짝한 게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현재 볼 트래핑이라든가 이동 트래핑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한 게임 빠졌을 때 잘했다고 해서 저는 구자철 선수가 뭐 위치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팀에서 구자철 선수를 굉장히 좀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선수가 볼을 잡았으니까 패스가 나가겠구나. 공을 적어도 뺏기진 않겠구나 라는 믿음을 주는 선수가 사실 구자철 선수 외에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안 하는데 이제 지동원 선수로 넘어가죠. 선수죠. 이 아우크스부르크가 올 시즌 들어서 이제 헬러라는 선수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 측면 쪽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 자리를 가져감으로써 주전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사실 지동원 선수는 최전방 2선을 다 뛰었어요. 지난 시즌에 전 경기를 다 나왔거든요. 물론 전 경기 풀타임은 아니지만 전 경기에 나오긴 했는데 최전방에서 핀보가손이 해트트릭을 했고 최전방은 이제 자리가 잡혔어요. 핀보가손 선수로 일단 자리가 잡혔고 2선도 짜임새가 갖춰지는 바람에 지동원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입지가 훨씬 줄었어요. 그러면 지동원 선수는 매우 흐린. 솔직히 저도 지동원 선수에 대해서 예전에 전남 시절부터 진짜 대형 스트라이커감이 나왔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해외 진출을 했잖아요. 뭐 썬더랜드라든가 뭐 다른 팀에 다닐 때도 보면 조금 자리를 못 잡아서 이제 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A매치에서 한국 팀에 들어서 뛰는 걸 봐도 가끔씩은 저 선수의 위치가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멀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최적화된 포지션이 어디지? 라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딱 만나면 조금 더 확실하게 클 선수인 것 같은데 약간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공권도 괜찮고 그리고 키도 크지만 또 발재근도 좋고 그리고 주력도 나쁘지 않아요. 주력도 좋고 또 활동량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자니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이드로 많이 또 빠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빨리 지동원 선수가
딱 자기만의 확고한 자리를 좀 찾아서 네. 그 자리에서 한번 꾸준히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자, 권창훈 선수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뭐 프랑스 쪽은 사실 저희가 접할 기회가 많질 않았고 네네. 프랑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난 시즌 모나코라면 올 시즌은 PSG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상위권하고 하위권 팀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나는 리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팀에서는 어느 정도의 포인트만 쌓아주면 네. 정말 눈에 띄는 건 금방이거든요. 근데 이 디종이라는 팀이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팀은 아니고 네. 그렇다면 뭐 이승우 선수가 이 헬라스 베로나로 가면서 10개 공격 포인트가 목표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권창훈 선수는 그 정도만 해줄 수 있다라면 리그 내에서는 금방 눈에 띌 수 있는데 얼마나 이 출장 기회를 선발로 많이 잡느냐가 우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또 센스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자기 리듬을 탄다면 굉장히 좋은 리듬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권창훈 선수 보면 지동원 선수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윙플레이를 주로 하잖아요. 4-2-3-1의 이 3의 측면 쪽을 하는데 전형적인 윙플레이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플레이메이커에서 가까운 선수들인데 네. 이 팀 사정에 따라서는 측면으로도 갔다가 중앙 미들로도 왔다가 뭐 이게 약간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진 선수다라는 걸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팀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특화되어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자기 자리를 잡으면 네. 괜찮을 것 그리고 같아요. 사실 이제 뭐 감독들이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근데 훈련할 때 뭐 세트피스라든가 뭐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자체 청백전이라든가 이런 걸 뛰면서 뭘 잘하는지 눈여겨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지금 조금씩 이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권창훈 선수의 재능을 그쪽 감독이 충분히 알아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는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 정도만 조금 더 꾸준히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만 붙잡는다면 아무래도 다른 리그에서도 욕심을 가질 만한 선수가 그런 될 것 면에서 같아요. 보면 올 시즌이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어요. 올 시즌에 어느 정도만 해주면 아, 이 선수가 리그에서 통하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기성용 선수입니다. 기성용 선수인데 저는 이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이 선수들을 좀 묶어서 묶어서 봐도 될것 같아요. EPL. 왜냐하면 자, EPL은 묶어 가시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뽑혀서 경기를 못 뛰었고 네. 리그에서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스완지에는 헤나토 산체스가 일단 또 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을 만약에 맡는다라면 주전 경쟁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성용 선수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드필더인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주장인데. 어느 팀을 가도 주전 미드필더를 맡을 만한 능력을 갖고 되죠.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빅식스가 아니라면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빅식스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완숙기에 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를 하게 된다라면 자신의 능력은 당연히 보여줘야지만 좀 더 높은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 맞고요. 네. 이청용 선수는 정말 큰 기회를 걷어찼죠. 최근에 선발 출전을 네. 했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 백패스 한 번이 정말 큰 화를 불렀는데 그리고 더 악재가 겹친 게 대보 감독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또 뭐 사실- 왜냐하면 지금 EPL 감독 중에 혼자 무득점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경기 안 뛰었는데 지금 경질이 됐죠. 네. 네. 경질이 됐고 물론 이청용 선수의 백패스 때문에 경질이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쌓인 건 네. 맞지만 터졌지. 큰 뭔가를 제공을 하기는 했죠. 이청용 선수는 정말 큰 위기가 될 건데 과연 감독이 왔을 때 이청용 선수의 그 실수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아, 이 선수는 많이 못 뛰었는데 기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감독들이 못 알아준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청용 선수는 그라운드 내에서 밝은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웃기도 많이 웃지만 약간 좀 재치 있는 플레이도 많이 하고 번뜩이는 패스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자기가 겁을 먹으면 할 수 없는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번뜩이는 플레이들이 약간 위축돼 있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이 그라운드 밖에서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이청용 선수가 현실을 직시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지금 하위권 팀에서도 주전 경쟁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다른 리그라든가 다른 팀으로 옮겨서 그냥 본인이 그냥 즐거운 축구를 하는 게 어떨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남는데 뭐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유럽에서 뛰는 선수 그리고 뭐 국내에서 뛰는 선수 이런 선수들을 다 떠나서 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으면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정말 리그에서 한 15골 정도는 넣어줘야만 네. 아 손흥민 선수가 발전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일단 중요하겠고 그리고 토트넘이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잖아요. 네. 사실 지난 시즌에는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 뭐 실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에 탈락을 했고
올 시즌은 리그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강팀들을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랑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팀들하고 상대를 하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준다라면 그리고 보통 토트넘에서 2선에서 뛰잖아요. 근데 네. 대표팀에서는 원톱에 놓기도 뭐하고 2선에 놓기도 뭐한데 원톱에 놓고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표팀에서도 자연스럽게 원톱이 될 거니까 그렇죠. 이 본인 스스로가 양쪽에 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이태리로 이적한 이승우 선수, 우리 젊은 선수. 일단 베로나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성인 무대 최초 도전이고 네. 지금 일단 4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만큼은 그냥 도전으로만 생각을 하고 다치지 말고 꾸준히 성인 무대 그냥 많이 부딪혀보고 이런 것이구나 적응을 잘 하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분명히 이승우 선수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에 피오렌티나한테 대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는 17살짜리 네. 모이 제킨 선수가 들어왔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헬라스 베로나가 솔직히 중위권에 안정된 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한 경기 지면 강등된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직 이 전반기에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선발 기회가 갑자기 딱 주어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럼요. 보통 이제 70분 정도의 교체를 하잖아요. 네. 그때 나올 수 있다라면 이 선수는 정말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카드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감독이 하는 거고 그러다 주전으로 도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70분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일단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첫 번째 과제고 풀타임을 전반기에 그래도 한 서너 경기라도 뛸 수 있다면 성공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언급한 선수들 중에서는 뭐 팀 내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가장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이제 아예 해가 떴다. 네. 네. 떠 있는 네. 해가 점점 뜨거워져서 다른 곳에서도 바라볼 만하게 더 뜰 것이냐. 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그 리그에서 그리고 팀 내 입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네, 그렇죠. 보시거든요. 자리를 잡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리그와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어느 정도의 더 평가를 받고 더 큰 리그로 갈 것이냐가 더 관심사인 것 그래서 같아요. 노진 씨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 해를 바라볼 네. 수 있게끔 황희찬 선수의 네. 가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네. 이 황희찬 선수는 지금 굉장히 또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20살이에요. 네,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진짜 기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신장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원톱으로 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희귀템이구나.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안 가짜 공격수다 이래서 스페인이나 뭐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랬고 네. 최전방 공격수를 쓰지 않는 그런 공격 스타일을 보였는데 네. 최근에는 루카쿠라든지 네. 이런 원톱형 공격수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독일의 네. 뭐 티모 네. 베르너라든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선수들이 나오는데 황희찬 선수는 다음 이 해를 보고 있는 그 다른 팀들에서 체격이 좋은 이런 선수들 위주의 축구를 하는 데서 서브로 들어가는 거라면 이 팀에서는 정말 발전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잘 골라가야 돼.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풋살을 같이 뛰어봤거든요. 저도 축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엄청 빠른데 기술이 좋고 힘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 좋은 고정훈 선수 느낌이 날 정도로 야 진짜 한번 뛰어보고 느낀 게 야 정말 뒷얘기를 이렇게 상당히 되겠다. 길게. 왜냐면 저도 뭐 노무진 씨랑 같이 많이 뛰어봤잖아요. 근데- 축구를 잘합니다. 일찍 좀 지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지치죠. 네. 지치는데 일부러 풋살만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걸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만간 그 기회를 갖기로 했잖아요. 사실 다음 주쯤에 네.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네. 진짜 풋살 한번 하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다음 주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한 10월 중으로 한번 가을바람 선선할 때 요때 추울 수도 있는데. 네, 요때 한번 해요. 네. 해요. 뭐 도전장들 많이 내미시고요. 네. 지금 팀들이 몇 팀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준비를 발을 좀 맞춘 뒤에 네네. 조만간에 좋은 시간 한번 갖죠. 자, 이렇게 해서 유럽에 나가 있는 코리아 리거들을 쭉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저희는 늘 같은 생각이잖아요. 네. 정말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폼으로 좋은 시즌을 보냈으면 하고요. 네네. 저희에게 늘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리안 리거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